식초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3회나 수상한 인류 최고의 과학이며 발효공학의 정점이다. 지구상에 식초보다 더 좋은 자연치료제나 건강장수식품은 없다. 이 책은 암은 물론 각종 병의 원인을 차단하는 천연식초의 효능과 제조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이미 병이 진행 중이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혈독을 제거하고 병마의 심장부를 깨뜨려서 단숨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방법을 알려준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을 이기는 최고의 자연 치료제이자 또 건강식품인 천연식초에 관한 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암의 발생 원인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과 혈액의 산성화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인체의 만성적인 산소 부족과 혈액의 산성화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또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3회나 수상한 천연식초에 있다라고 합니다. 암도 물리친다는 천연식초의 놀라운 효능.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통 식초 제조 기능 보유자 고관무가 말하는 건강 100세로 가는 식초 혁명. 천연식초를 알면 암은 없다. 식초라는 단일 식품이 노벨상을 3회나 수상했다. 식초는 값싼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인류 최고의 건강식품이며 발효공학의 진수다. 1945년 핀란드의 바르테네 박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식초 속에 함유된 오기자로 초산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수상했다. 천연식초는 그 자체로 소화효소이자 유산균의 죄앙이어서 장 기능을 좋게 한다. 즉, 장내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 세균을 죽여 변비나 치질, 대장암을 예방한다. 또 식욕이 없을 때 음식에 식초를 뿌려 먹으면 식욕이 되살아난다. 신맛은 상상만으로도 입속의 타액샘을 자극하며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물에 섞여 들어온 세균이 살균되지 않고 위 점막에 기생하게 된다. 이것이 위염과 위궤양을 거쳐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 음식물이 빨리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정체하면 위하수가 되고 위가 올라오면 식도염이 된다. 인간이 별다른 존재인가? 음식을 먹고 영양을 섭취하여 생명을 유지한다.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식초 속에 함유된 오기자로 초산이다. 바르테네 박사의 학설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현대에는 건강한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다. 올바른 자연식 먹을거리로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소화 기능을 돕고 면역 기능도 강화하는 효소가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효소는 대체의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을 만큼 건강한 식생활의 필수 요소다. 가공식품의 범람 속에서 유해 독소를 제거하여 몸을 정화하고 과잉된 영양을 조절해 비만을 예방해주는 효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효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효소는 영어로는 엔자임으로 살아있는 동식물이나 미생물의 세포 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해 소화를 촉진한다. 효소는 말리거나 얼려도 죽지 않지만 열에 약하다. 효소는 30에서 35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60도에서 기능이 정지되며
끓이면 사멸되므로 전통 발효식품은 가급적 끓이지 말고 먹어야 한다. 식초를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바보는 없다. 효소는 두 가지로 나뉜다.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와 음식으로 섭취하는 효소다.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발견된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수천 개의 효소가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음식을 섭취하여 보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따로 효소를 더 섭취해야 할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자체 면역력이 떨어진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한다 해도 몸속에 있는 효소만으로는 소화와 흡수에 곤란을 겪는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도 몸속에 있는 대사효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효소는 우리 몸의 소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몸속 으뜸 일꾼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성분 또는 인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독소들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절염,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근무력증 같은 퇴행성 질환의 해결사이기도 하다.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신경통, 관절염, 치매도 효소 부족이 원인이다. 우리 몸에는 수천 가지 종류의 효소가 있다. 효소 없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는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을까?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이다. 천연식초,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청국장 등의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여기서 발효와 효소 사이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발효란 음식물을 오래 묵히거나 삭히는 과정을 뜻한다. 예를 들면 술, 식초, 된장, 청국장, 고추장 등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효모가 만들어진다. 효모는 효소의 발효 과정에 영향을 주는 미생물이다. 효소가 부족하면 몸에 여러 가지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대표적 효소인 프로테아제,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디사카라아제, 셀룰라아제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자. 프로테아제가 부족하면 불안감, 수족냉증, 면역기능 약화, 신장기능 약화, 칼슘 흡수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아밀라아제가 부족하면 소화장애, 입술염증, 알레르기, 근육통 등의 증상이 생기고 리파아제가 부족하면 위장기능 장애, 담석,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당뇨,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디사카라제가 부족하면 설사, 변비, 불면증, 우울증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셀룰라제가 부족하면 복부 팽만감, 세균 감염, 안면 통증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결핍 증상을 방지하려면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 효소는 30대부터 고갈된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효소 은행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한다. 대략 3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자연효소 생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재충전이 필요하다. 몸의 효소를 비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 넘쳐나는 현대인들에게 효소 결핍증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효소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근육통, 관절염, 음식 및 환경 관련 알레르기, 대장암, 전립선암, 피부질환, 칸디다와 기생충 감염, 소화 또는 흡수 불량, 염증, 만성 통증 등이다. 효소 결핍은 에너지 부족이자 질병의 원인이며 노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식품효소와 소화효소는 대사효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대사효소가 원활하게 활동하려면 소화효소의 분해로 만들어진 영양물질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소화효소를 풍부하게 섭취하면 다량의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어 대사효소의 활동을 촉진한다. 또한 일부 대사효소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없거나 부족하면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체내 환경을 정비해준다. 체액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들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한다. 또 소화를 촉진하여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 둘째, 항염증 작용을 한다. 백혈구를 운반하고 백혈구의 활동을 도와 병원균을 죽인다. 상처 입은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염증을 가라앉힌다. 셋째, 항균 작용을 한다.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돕는 동시에 효소 자체도 항균 작용을 하여 병원균을 죽이고 세포의 생성을 촉진한다. 또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넷째, 분해 작용을 한다. 병이 생긴 장소의 혈관 안에 생긴 고름이나 독소를 분해하고 배설하여 우리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다. 다섯째, 혈액 정화 작용을 한다. 혈액 속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염증 등의 독성을 분해해 배출한다. 산성화된 체액을 혈중 콜레스테롤을 분해해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활동 또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세포를 부활시킨다. 세포의 신진대사를 도와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게 하고 상처받은 세포의 생성을 도와준다. 효소가 모든 세포에 촉매작용을 할 때는 하나하나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효소가 일제히 작용한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소를 소모하는 과음, 과식, 과로하지 않는다. 둘째, 약이나 주사를 절제하고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 셋째, 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 섭취로 체내 효소를 끊임없이 보충한다. 음식을 섭취하면 위와 장에서 2000분의 1ml 크기의 영양소를 잘게 분해된 후 세포로 전달되어 다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결국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기 시작하는 곳은 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사람이 나이 들어 기운이 떨어지는 것은 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을 복구하지 않는 한 천하의 보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다. 건강 비결은 바로 장 관리다. 그렇다면 왜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에너지가 만들어지려면 우선 위와 장에서 음식물이 분해되어야 한다. 그 영양소가 다시 세포에서 분해될 때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 일을 해내는 일꾼이 바로 효소다. 나이가 들면 효소가 확연히 줄어든다. 음식은 효소가 없으면 절대 소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효소는 몸에서 무한정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생 쓸 수 있는 효소의 양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살면서 음식을 소화하고 술이나 담배, 약물 등을 해독하느라 효소를 너무 많이 소모한다. 그래서 효소가 충분치 않아 소화가 더디고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음식을 소화하는 효소를 몸 밖에서도 공급할 수 있다. 간단하다.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된다. 효소의 보물창고가 바로 발효식이다. 곡물이나 식물을 발효하면 효소의 양이 수천 배로 늘어난다. 세상의 모든 발효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소장과 대장은 전쟁터와 같다. 그곳에서는 균들의 전쟁이 벌어진다. 장 속에는 300여 종의 세균이 살고 있다. 장내 세균이다. 장내 세균의 총 무게는 무려 1에서 1.5kg이나 된다. 장내 세균은 아군과 적군, 그리고 중미군으로 나뉘며 누가 우세하느냐에 따라 몸의 판도가 달라진다. 몸에 좋은 발효식을 멀리하고 주로 익혀서 효소를 죽인 음식이나 고기, 불량식품만 먹으면 적군이 늘어난다. 그러면 50%의 중미군도 적군 쪽으로 합세해 순식간에 장의 질서가 교란된다. 이렇게 되면 장은 부패의 소굴이 된다. 미처 소화되지 않은 음식에는 유해균이 들러붙어 부패를 일으킨다. 유해균은 특히 소화가 덜 된 고기, 우유 등을 심각하게 부패시킨다. 장에서 부패가 일어나면 황화수소, 아민 같은 독소가 생긴다. 그 독소들은 간으로 들어가고 간은 500여 종의 효소를 동원하여 그것들을 해독한다. 우리 몸에 효소가 마구 소모되는 것이다. 간에서도 충분히 해독되지 않은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몸 전체를 오염시킨다. 혈전이 쌓여 동맥경화, 중풍 등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지고 뇌 기능을 망가뜨린다.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장은 악마의 작업실로 변하는 것이다. 반면 아군의 공급이 많아지면 50%의 중립군이 아군 쪽으로 합류해 장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 그러면 유익균이 장 속에서 발효되어 3,000여 종의 효소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만들어진 효소는 음식을 소화하여 피를 만들고 에너지로 바꾼다. 인체 면역을 활성화하며 각종 독소를 해독하는 등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한 그릇에 쌀이 있다고 치자. 그걸 가만히 놔두면 그냥 쌀인 채로 있을 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믹서로 갈아도 가루로만 바뀔 뿐 쌀은 그대로 있다. 그 쌀을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본래의 쌀은 사라진다. 겨우 몇 시간 안에 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의 영양소로 잘게 쪼개진다. 영양소는 다시 분해되면서 에너지로 바뀐다. 그리고 몸에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는 대장에 머물렀다가 변으로 빠져나간다. 무엇이 쌀을 소화해 영양소나 에너지로 만드는 걸까? 바로 효소라는 물질이다. 밥을 먹고 나면 몸이 나른하고 무기력한 증상이 있는가? 역시 효소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먹은 음식을 소화하려면 반드시 소화효소가 필요한데 몸에 소화효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효소를 끌어다가 음식을 소화하는 데 쓴다. 가령 근육에서 에너지 활동을 하는 효소가 갑자기 음식물을 소화하는 일에 동원되니 기운이 빠지고 졸릴 수밖에 없다.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것, 면역작용을 활성화하는 것, 항균작용 등은 모두 효소가 하는 역할이다. 인간의 모든 내장활동, 근육활동, 두뇌활동은
효소가 사라지는 순간 정지해버린다.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은 그런 중요한 효소를 몸 밖에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된다. 그런데 음식을 열로 조리하면 그 순간 효소는 모두 파괴된다. 효소는 열에 절대적으로 약해 대략 60도가 넘으면 파괴된다.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온도는 36.5도 정도다. 사람의 체온인 36.5도에 맞춰진 것은 그 온도에서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 인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효소가 가장 풍부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발효식이다. 우리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발효식품을 물려준 이유다. 식물이나 곡물을 발효시키면 효소가 수천, 수만 배로 늘어난다. 가령 콩을 발효시키면 효소 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된장, 청국장은 과식에도 쉽게 소화가 된다. 생명의 원천인 효소를 절약하고 저축하는 길은 효소가 풍부한 발효식을 먹고 가공식을 멀리하는 것이다. 전통 발효식품이 답이다.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료가 자연 그대로여야 한다. 효소는 방부제, 방향제, 착색제, 농약 등에 무척 민감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즘 도시에서 유행하는 텃밭 가꾸기는 참으로 바람직하다. 자연적인 식재료가 효소 활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생선에도 자연산이 항생제나 중금속 등에 노출된 양식보다 효소 활성도가 높고 맛도 좋다. 같은 식물이라도 잎이나 뿌리보다는 열매에 효소가 많으니 참고하자. 조리법에 따라서도 효소 활성이 달라진다. 소금, 강한 향신료, 합성 조미료는 효소 활성을 방해하지만 천연식초로 양념을 하면 효소가 배로 늘어난다. 채소를 소금에 절이면 비타민이 파괴되지만 식초에 절이면 활성화된다. 식초 그 자체가 비타민C의 역할을 한다. 식초는 신비한 물질이다. 식초로 사메나 노벨상을 받고 식초를 기적의 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그러나 효소는 열에 약하므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조리 제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통조림 식품에는 효소가 거의 없다. 검은 콩을 예로 들어 효소 활성을 높이는 조리법에 대해 살펴보자. 검은 콩에는 트립신과 키모트립신이라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다. 둘 다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당뇨 질환을 개선한다. 우리는 검은 콩을 주로 밥에 넣거나 고소하게 볶아서 간식으로 먹는다. 하지만 이는 효소를 제대로 섭취할 수 없는 방법이다. 가열로 효소 활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효소를 제대로 섭취하려면 식초에 절여 초콩을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 이때 식초는 반드시 독성이 없고 효소,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식초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는 효소가 풍부한 전통식품의 종류를 알아보자. 효소의 제왕은 단연 천연 식초다. 천연 식초는 재료와 발효 과정이 자연적이어야 한다. 온도를 조작하거나 외부에서 알코올이나 초상균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에서 생성된 알코올과 초상균이 1년 이상 자연 발효된 식초. 그것은 바로 노벨상이 입증한 오기자로 초산이다. 그 외에도 효소가 많은 식품으로 발효간장, 된장, 김치, 식혜, 청국장,
고추장, 젓갈 등이 있다. 이런 식품은 모두 끓이지 않고 날로 먹어야 효소 섭취 효과가 높다. 살펴보면 일상에서 손쉽게 효소를 섭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첫째, 동치미나 총각김치를 활용한다. 무에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와 몸속 유해 성분을 분해하는 카탈라아제는 물론 각종 항산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생선회를 먹을 때 무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생선의 산도가 중화되고 효소 활성도 높아진다. 동치미는 밥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 성분으로 된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효과가 있다. 예부터 떡을 먹을 때 김치 국물을 곁들이거나 떡국에 동치미를 함께 내온 것을 보면 선조의 지혜가 놀랍다. 둘째, 고기를 양념할 때는 생과일즙을 활용한다. 생과일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있어 고기를 연하게 한다. 쇠고기를 재울 때는 배즙을 쓰는 것이 좋다. 돼지고기, 닭고기에는 사과즙이 어울린다. 셋째, 제철 채소와 과일을 사용해 효소가 풍부한 발효즙을 만들어 그대로 마신다. 요즘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 가정에서 직접 발효즙을 만들어 먹고 있다. 제철 채소와 과일을 잘게 썰어 벌꿀에 재워두면 맑은 즙이 나온다. 이 즙을 걸러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물에 희석해 먹거나 생리 활성 효소가 풍부한 식혜, 생과일 주스 등에 섞어 먹으면 소화와 피부 미용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과일에는 당분이 많아 몸에 좋지 않다며 꺼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해다. 과일에 함유된 당분은 우리 몸의 활동에 최상의 에너지를 제공한다. 특히 과일 속 과당은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으므로 과일을 많이 먹어도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 생과일이 좋은 이유를 좀 더 들면 과일에 함유된 수분은 우리 몸에 좋은 육각수로 이루어져 있어 체액을 깨끗하게 만든다. 식이섬유도 풍부해 대장 내벽의 찌꺼기를 잘 배출한다. 또 식물의 방어물질인 피토케미컬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한다. 저칼로리여서 과식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면서 각종 산야초와 과일에 설탕을 첨가해 숙성한 효소 발효액을 많이 만들어 마시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효액에는 효소가 많지 않다. 숙성 과정에서 약간의 효소가 만들어지지만 정작 숙성 과정이 끝나면 효소가 거의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탕이 아닌 벌꿀에 산야초나 과일을 절이면 벌꿀의 천연 자당에 함유된 효소가 살아있어 설탕보다 효능이 증가하므로 가정에서 효소 발효액을 만들 때는 설탕보다 벌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침마다 노벨상이 효능을 입증한 천연 식초를 마시며 우리 몸속 찌꺼기와 독소를 배출해보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풍부한 효소 섭취는 건강뿐만 아니라 미용에도 좋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준다. 체지방도 서서히 분해해 균형 있는 몸매를 만들어준다.